자, 여기가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의 마지막 곳이에요. 우리가 3개 했었죠, 아까. 우리가 전액 불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안분하고 정산 이렇게 3가지 했어요. 맞죠? 그럼 지금 마지막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에요. 자, 요게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우린 24년 시험이니까 요거를 23년 1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23년 2기. 그리고 얘가 24년 1기. 얘가 24년 2기. 얘가 25년 2기. 아, 5긴 1기.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요, 광고 사업과 신문 사업에 같이 사용할 건물을 23년 1기 과세 기간 중에 1,000원 주고 매입했어요. 그리고 100원의 매입세 부담했으니까 요 100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한참 동안 사용을 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이제 25년 1기 때 광고와 신문에 같이 사용하던 건물을 850원에 판 거예요. 되셨죠? 일단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겸용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하면 안분이었고요. 맞죠? 확정신고 기간 중에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정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험은 24년이에요. 24년인데 공통사용제와 매입을 23년에 제가 한 걸로 지금 사례를 들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공통사용제와를 과거에 매입을 하면 예예요. 과거에 매입을 하면. 일단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일단 됐죠? 아까 했던 안분하고 정산은 해당 과세 기간 중에 매입이었잖아요. 얘는 과거 과세 기간 중에 매입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해보시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이때 건물의 공통 매입세액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세 비율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100원에 50%인 50원의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아까 공통사용 재화를 처분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비율이 아니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비율만큼 우리가 공통사용재화 처분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25년 1기 때 공통사용재화 건물을 850원에 팔면 20%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60%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 직전과세기한별 쓴다고. 이거는 눈으로나 20%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눈으로나 여러분들 선생님 20%라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죠? 아까 했었지만 요때 단기 중에 처분하는데 완벽한 6개월치 안 나온다고요. 단기 과세기간 비율이 알죠? 그래서 직전과세기간 비율 쓰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 850원에 25년 1기 때 이 신문사업과 광고사업에 같이 사용하던 건물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얼마가 과세가 되냐면 40% 뭐냐? 미안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는 60%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제 것만 이래요.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먼저 챙긴다라는 거죠. 참 멋있다. 표정이 지랄하고 있네요. 자, 여기 60% 미안해 여러분들. 60%여서 400이래. 510원이 빨리 바꿔야 되겠다. 자꾸 바꾼다고 하는데 저 까먹어요. 자, 510원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과세가 되는 비율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쭉 사용하다가 25년 일기 때 공통사용재와 팔았죠. 건물 팔았어요. 그럼 60%만큼 과세가 되니까 요 매입세 공제도 100원에 60%만큼 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안 되면 암기 좀 해줘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자체는 매입세 공제는 50%만 되는데 나중에 공통사용재와 처분할 때는 60%만큼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만큼 공제가 받았던 걸 계속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60%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재계산하는 거예요. 네,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3년 2기 때는 이제 과세 비율이 10%만큼 줄었죠. 그럼 과세 비율이 10%만큼 줄었다라는 건 면세 비율이 10%만큼 올라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여긴 겸용사업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 매입세 공제가 된 100원, 매입세 부담한 100원 있잖아요. 여기에 10%만큼은 우리가 면세 사업에 더 쓰고 있으니까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죠. 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왜냐면 면세 비율로 하면은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거든. 과세 비율로 이걸로 좀 바꿔줘요, 여러분들. 고쳐요. 원래 면세 비율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세 비율로 안 하고 면세 비율로 하면 머리가 터져요. 어, 진짜로 터져. 알죠? 근데 실기입력 하는데 지장 없거든. 이걸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죄송해요. 아, 이거 면세 비율을 못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 PPT는 이렇게 면세 비율로 돼 있어요? 아, 진짜? 수강생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네, 네, 제가 지읒댔네요. 쓰레기였네. 미안해요, 여러분들. 바꿀게요. 좀 체크 좀 해야 돼, 자꾸. 이걸로 바꿔줘요, 여러분들. 진짜 면세비율로 고치면 사람 죽어요. 죽어. 진짜. 그러면 요 100원의 10%만큼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더 되는 효과잖아요. 네? 면세에 더 쓰고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매입세액이 100원의 10%만큼 불공제가 되는 건 어떤 효과냐면 납부를 더하는 효과죠. 불공제가 된다라는 건. 그래서 지금 한 건 뭐를 한 거냐면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거예요. 다시 계산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 비율이 줄었으니까 요 100원에 50%만큼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40%만 돼야지. 맞죠? 그래서 10%만큼 과세 사업에 덜 쓰고 있으니까 요것만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토해내는 게 납부하는 효과잖아. 납부세 재계산이라고 해야 이렇게 과세 비율이 줄면 아이오키? 예. 자, 그리고 다시 자, 외우셔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과세 비율이 3%만큼 올랐죠. 근데 암기해 주셔야 돼. 여기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요. 과세 비율 또는 면세 비율의 변화가 5% 미만이면 안 해요. 재계산.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세 비율 또는 면세 비율의 변화예요. 변화. 그게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고 둘 다 되는 거예요. 변화가 5% 미만이면 재계산을 생략한다라고 해요. 원래는 3%만큼 매입세 공제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더 받는 효과는 뭐예요? 환급받는 효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때는 환급세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일단 생략. 이거 중요해. 많이 중요해. 알죠? 더럽게 중요함. 자, 그리고 이제 24년 2기 때는 그러면 43%와 60%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재계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뭐와 뭐를 비교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40%하고 60%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한 건 입력하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내가 24년 2기 있죠?
24년 2기 때는 과세 사업에 20%만큼 더 썼잖아요. 맞죠? 그럼 과세 사업에 20%만큼 더 썼으니까 이제 100원에 20%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결론적으로 60%된 거잖아요. 왜냐면 당초에 100원에 50%만큼 공제받았다가 과세 사업에 10%만큼 덜 쓰니까 이것만큼 토해냈다가 다시 20%만큼 과세 사업에 더 써가지고 100원에 20%만큼 추가로 공제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계산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요 100원은 60%가 공제된 효과라고요. 그러면 공통사용제와 나중에 25년 1기 때 850원에 팔 때 60%만큼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과세가 되는 것과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은 일치가 된 거예요, 이제. 뭐 있었어, 방금? 현실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어. 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액 공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이 건물을 매입하는 시점이 만약에 해당 과세 기간이야. 그럼 이때는 안분하고 정산하는 거야, 이때는. 안분, 예정 신고 기간 중에 매입이면 안분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 비율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사용 비율이 바뀌는 것만큼 다시 매입세 공제 비율과 매입세 불공제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비율이 바뀌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재계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언젠가는 이 같이 쓰던 재화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럼 팔면 얘는 직전 과세 기간 비율인 60%만큼 과세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60% 공제되는 비율만큼 계속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 좀 칠게요. 몇 페이지냐? 372페이지로 가시죠. 자, 거기 7번. 겸용사업자의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거기에서 가로 1번의 재계산 요건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어디에 밑줄이냐면 감가상각자산만.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건 감가상각자산인 거예요. 재고자산은 이건 비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동그라미 3번은 제목의 밑줄. 연세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자, 동그라미 3번은 한마디로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어디에 밑줄 짓이냐면 두 번째 줄 끝에 5% 이상이어야 한다까지만 밑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5% 이상이어야 한다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변화의 비율이 5% 이상이어야 재계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재계산 방법인데요. 우리 이미 했죠. 건물 구축물 5%고 1과세 기간에.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 25%라고 했죠. 그 밑줄도 한번 칠게요, 또.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감가율에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25%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재계산 시점 밑줄입니다. 확정 신고 때만 합니다. 왜냐면 6개월치 나와야 돼요. 알죠? 그래서 재계산은 예정 신고 때 안 합니다. 무조건 확정 신고 때 6개월치 나와야 돼요. 알죠? 자, 네, 보시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간에 괜찮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 이미 했었죠. 우리 그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에서요. 우리가 그 감가상각 자산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한 것만큼 공제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사용할 것도 미리 공제해 준다라고 했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서로 간의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이런 표정이 진짜 표정이 안 좋아요.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책임 회피하려고.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책임이잖아요. 맞죠? 회피하려고 컴퓨터 해줌. 자, 뭐냐면 우리가 건물은 1과세 기간에 몇 %씩 상각된다라고 했죠? 5%. 그러면 이 5% 있죠? 5%만큼은 실제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95%는 몇 프로 쓸지 몰라요. 쓸지 모르지만 남은 95%도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겠지라고 해서 미리 공지해 준다고요. 50%만큼. 됐죠? 그래서 여기 자,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입세 부담액 100원 있죠? 여기에 5%는 실제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95%도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겠지예요. 실제 5%는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고 있고요. 남아있는 95%도 과세 사업의 95%만큼 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정이 알죠? 컴퓨터 알아서 해줘. 5%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이 50원의 공제액이 굳이 표현하자면. 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시 23년 2기가 됐어요. 23년 2기가 되니까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아니라 40%잖아요. 그러면 요 50%가 아니라 40%니까 10% 잘못됐죠? 그럼 이 10%가 잘못된 거는 실제 과세 사업에 쓴 5%예요? 아니면 과세 사업에 50%만큼 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해준 여러분 95%인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95%도 요 2023년 1기 입장에서는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겠지? 했는데 다음 기가 되니까 알고 보니까 40%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10%만큼 과세 사업에 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난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 여기까지 돼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5%만큼은 이제 실제로 40%만큼 사용하게 맞춘 결과예요. 맞죠? 그럼 남아있는 게 90%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90%도 우리가 40%만큼 과세 사업에 쓰겠지라고 공지해 준 거예요. 다시. 예. 자, 이렇게 우리 50% 있잖아요. 우리 10%는 남아있는 95%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95%에 대해서만 10%만큼 과세 사업에 덜 쓰고 있으니까 요것만큼 우리가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된다고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과세 사업의 5%는 50%만큼 쓰고 있었고 또 5%만큼은 40%쓴 것만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90%죠. 그럼 남아있는 90%도 과세 사업의 40%만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제해 주는 결과라고요. 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음 기가 되니까 3%만큼 과세 사업에 더 쓰고 있어. 그럼 3%만큼 과세 사업에 더 쓰고 있는 건 남은 90%만 과세 사업에 3%만큼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계산을 하는 건 항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비율로 쓰겠지라고 미리 공지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때 그럼 우리가 요때 5%만큼 쓰겠죠?
요때 5%만큼 쓰고 요때 5%만큼 쓰고 요때 5%만큼 썼죠. 그러면 실제로 15%는 요만큼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재계산 다 해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85%에 대해서 우리가 20%만큼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20%만큼 우리가 재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과세 사업에 쓰는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얘만 자꾸 계산해 주는 겁니다. 되세요? 컴퓨터 알아서 해줌. 됐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자, 화면. 자, 이거 다 계산해줘요, 컴퓨터가.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요때 처분을 안 했대. 자, 보세요. 뭐냐면, 요때 처분을 안 했고요. 얘가 건물이 아니라 기계래요, 기계. 건물이 아니라 기계라고 해볼게요, 기계. 예. 그럼 기계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서 요때 재계산을 하라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재계산.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계는 1과세 기간에 몇 %씩 상각된다라고 했죠? 25%. 그럼 요때 25%, 요때 25%, 요때 25%, 요때 25%, 5%. 그러면 상각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남아있는 것이 계속 과세 비율이나 면세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남아있는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 구축물이 아닌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했는데 걔는 1과세 기간에 25% 상각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과세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을 못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경과된 과세 기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보세요. 여기 화면. 자, 입력하는 방법 설명.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고요. 그래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은 공통사용제한을 과거에 매입을 한 거예요. 과거에 매입했는데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이 바뀌면 계속 그 과세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사용제와의 매입 쪽에서 이게 재화를 과거에 매입하면 그냥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매입일 때, 과거 매입일 때요. 응? 아까로 따지면 우리 24년 문제인데 23년 1기 때 매입했잖아요. 24년 2기 때 재계산하라고 내는 거예요. 계세요? 이건 비율 맞춰주니까 계속 비율 바뀌는 그 재계산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 해서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게 뭐냐. 자,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보시면 여기 자산 쪽에 건물, 구축물과 2번 기타의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재계산은 어떤 자산에 대해서만 한다고요? 감가상각자산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 기타의 자산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이지 그냥 정말 기타의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 그렇죠? 그리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에요. 아까로 따지면 여기 100원에 대해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100원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음은 인기 검색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계속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바뀌면 공제 비율과 불공제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취득연월은 취득연월. 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취득연월을 입력하면은 체감률하고요. 체감률, 이게 상각률이라고 했죠. 요 상각률을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줘요. 요 1번 또는 2번을 통해서. 1번으로 걸면 5%로 세팅해주고요.
2번 걸면 25% 세팅해줘요. 아이오키? 그리고 경과된 과세 기간도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컴퓨터가, 자, 보세요. 만약에 아까로 따지면 내가 2번 기타의 자산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체감률이 2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경과된 과세 기간이 4래요. 4면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 이거는 오답 처리해버려요. 왜 오답이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이렇게 입력을 한 순간 재계산을 했다라고 봐요. 우리 시험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입력을 해봤더니 경감률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지워야 돼. 남겨두면 재계산 한 걸로 봐요. 그냥. 우리 시험은.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입력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입력을 했는데 여기가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럼 재계산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재계산을 할 수 없으면 여기 화면 자 여기다 제가 써볼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기타 하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2020년 5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여기 경과된 과세기간 다 계산해줘요. 근데 보시면 여기 경감률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6과세기간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냥 재계산 한 걸로 취급해버린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두선 말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으면 바로 삭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삭제 안 하시면 이거 오답이 오답? 응? 어디 삭제? 여기.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 경감률이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자, 2023년 1월이래.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이 과세 기간이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게 50%다라고 세팅을 해요. 그럼 이거 재계산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왜 이래? 다시 이렇게 하면 경감률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재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그럼 컴퓨터가 여기서 재계산 안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한 순간 재계산을 한 것처럼 해석을 한다고 우리 시험은. 아셨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면 바로 이거 재계산하면 안 되는 애구나라고 해서 삭제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단기, 여기. 우리가 단기의 과세 비율이 60%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60%.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단기에 넣을 건 단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전 조심하셔야 돼, 직전. 자, 여기 직전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 여기 화면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화면 보시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당해 과세 기간이 요 24년 2기였죠. 요 2기와 비교되는 직전 과세 기간은 24년 1기가 아닌 거예요. 왜? 24년 1기 때는 재계산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당해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사례로 따지면 여기 단기에 24년 2기고 직전에는 23년 2기가 돼야지 24년 1기가 아니라고요. 여기 이거 말 만드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과 비교되는 재계산한 직전. 언어 등급 5등급이라 했잖아요. 힘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알죠? 그러니까 재계산을 안 한 과세기간은 직전 과세기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쉬겠습니다.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600페이지, 600페이지. 자, 교재 600페이지고요. 죄송한데 23년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요거는 아직 프로그램이 안 나와가지고요. 자, 600페이지에 예제 따라하기 있죠? 보이세요? 그 예제 따라하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음, 23년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아직 요 프로그램 안 나와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좀 할게요. 해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납부 환급세 재계산 내역을 작성하세요라고 줬지만, 시험에서는 안 준 경우가 몇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셔야 돼. 뭐냐면, 여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에요. 근데 이게 22년도에 공통사용재화 매입했잖아요. 그럼 요게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는데 과거죠. 맞죠? 과거고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납부 환급세 재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23년도에 매입을 했대요. 그냥 2023년도 1기에 매입한 거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정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 얘가 만약 23년도 1기 때 매입한 내역이다라고 하면 이건 정산 들어가는 거고요. 공통매입세 정산.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는 이거 안 준다니까요. 시험에는 그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만 줘요. 재계산하세요 이렇게 안 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고 예, 요게 22년이면 과거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으니까 올해 연도까지 계속 사용 비율이 바뀌네? 재계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과거가 아니라 단기 중, 요 1기 과세 기간 중에 매입한 거예요. 확정신고 기간, 내가 매입한 과세 기간에 공통사용자와 매입인데 확정신고 기간이면 아까 정산한다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맞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아무데나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다 지우고, 이거 과거이니까. 자, 그러면 조심하실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감가상각자산만 한다. 자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면세 비율 있죠. 면세 비율 또는 뭐 면세 비율이나 과세 비율이나 같아요. 면세 비율의 변화가 5% 이상이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변화가 5% 이상일 시 재계산합니다. 맞죠? 그러면 정말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요 매출액 자료 주는 건 겸용사업자 쪽에서 매출 자료는 비율 던져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게, 예, 우리가 아까 2024년 2기와 비교해야 될 최근의 재계산은 과세 기간은 24년 1기가 아니라 23년 2기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딱 봐도요, 뭔가 이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이 23년 제1기 과세 기간이죠. 요게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 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지? 직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직전. 예. 직전 과세 기간과 직전 과세 기간의 비율을 꼭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뭔가 숫자가 비슷하면 5% 미만에 걸립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낚시를 2번 봤어요. 2번. 알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2년 제1기 때는 우리가 총 공급가액이 2억이잖아요. 2억. 맞죠, 여러분들? 2억이니까 22년 1기의 면세 비율은, 여기 쓸게요. 면세 비율은 60%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지 않을까? 60%, 60%? 그리고 2022년 제1기, 2기 때 총 공급가액은 1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5천만 원 중에 8,800만 원 하게 되면 그게 2022년 제2기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58점 몇이기 나올 거예요. 맞죠? 58점 한 얼마 나올 거예요. 얼마. 맞죠? 그러면 지금 비율의 변화가 몇 프로예요? 5%가 안 돼요. 지금 면세 비율의 변화가 5%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5% 미만이니까 요때 2기 때는 우리가 재계산을 생략했을 거라고요. 맞죠? 생략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재계산하는 23년 제1기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과세기간은 2022년 1기자로 입력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매출의 금액이 뭔가 유사하면 뭔가 5%판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는 딱 봐도, 여기 뭐예요? 여기는 2억?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아마 얘는 52.5%인가? 맞죠? 52.5% 컴퓨터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면세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과세 비율이 올랐겠죠? 7.5%만큼. 이거 생략하니까 이거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60%였는데 재계산하는 23년 1기에 면세 비율은 52.5%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과세 사업이 더 쓰잖아요. 7.5%. 그렇죠? 그럼 그만큼 환급받는 거 효과지. 자, 그래서 입력을 할 건데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원재료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감가상각자산 아니잖아요. 요것도 주의. 되셨어요? 외워주면 안 될까? 했죠. 사용을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건 감가상각자산이지 재고자산은 사용을 오랜 기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계장치, 기타 자산 잡으시면 될 거예요. 잡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여기 있죠. 우리가 매입 자료니까 여기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일 겁니다요. 100만 원이죠? 그리고 취득연월은 2022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3월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랬지만 이거 설명 안 했나?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지금은 재계산이니까 재계산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경과된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 걸어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당기가 23년 1기잖아요. 그럼 당기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은 23년 1기에 요 2억이 되겠죠? 2억. 요거. 됐나요? 2억. 소수점 무시하시고. 그리고 당기 과세 기간의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00만 원. 요거 적으시면 되겠고요. 1억 500.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전은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과세 기간이니까 22년 1기 거 잡으셔야 돼요. 그럼 22년 1기 때 총 공급가액은 2억, 면세 공급가액 1억 2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억, 1억 2천.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니까 면세 비율이 올라가야 여러분들 공제를 덜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면세 비율이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공제를 더 받아야죠. 공제를 더 받아야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인데 마이너스는 공제가 더 된다는 뜻이 그냥 해석하면. 맞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 알아서 해줌. 해주잖아, 알아서. 해주잖아. 그쵸? 위로 안 돼? 자, 그 다음에 건물 해볼게, 건물. 자, 그럼 건물은 요 두 번째 클릭해서 건물 구축물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건물의 공통 매입세액은 위에 있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취득은 2022년 04월 했고요. 자, 얘 또 남아있는 게 그럼 90%예요. 근데 요게 같아요, 달라요, 이쪽이? 같아요.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시 컨부. 요즘 용어 잘 모르세요? 컨시 컨브이. 컨트롤 C 컨트롤 V요. 죄송해요. 이거 하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90%에 대해서 면세 비율의 7.5%만 더 덜 쓰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환급받는 효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 없어. 원재료는 입력하면 안 돼. 알죠? 원재료는 여러분들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에요. 시험에는 토지도 낸 적이 있어요. 토지도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에요. 맞죠? 토지는 오랜 기간 사용이 아니라 영원히 사용하는 거예요. 재계산 할 수가 없어. 됐죠? 전 다 한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자, 일단은 우리 쉬어